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새벽에 미국 증시 상황을 전해드릴 칼리 전문가라고 합니다. 증시 상황과 앞으로 전략 구성에 도움되는 시간 좀 마련해 봤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방송 외 시간에서는 지금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정보와 시황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코드 직접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샵 3989 유료 문자 칼리 입력해 주신다라고 하면 노란톡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이 오전 생방송 맡게 되었었는데요. 오늘부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어제 미국 시장 주요 이슈들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채 2년물과 그리고 10년물 상승세가 굉장히 좀 무섭게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2년물 같은 경우는 1%대를,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1.86%를 지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속적인 국채 금리 상승과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연준의 자금 축소,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기조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방송 중에, 그리고 다른 팍스에서 제가 토요일 방송 중에서도 이제 좀 강조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준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부분 중에 하나니까 지금 PPT 사이즈를 이렇게 좀 낮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존인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큰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인플레를 조금 잠재우는 게 일단 목표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1.8% 돌파하고 미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 인플레를 잠재우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계속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다. 그래서 금리 상승,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계속 나올 때마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지금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자체는 조금 더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일단 유가 관련 소식 같은 경우는 WTI 유가가 이제 장중 85달러를 좀 돌파해준 모습이죠. 브렌트 경우는 87달러를 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뭐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놓은 예측 자체가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당시 유가가 60달러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원자재 시세 예측이 뭐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도 사실상 너무 강한 거 아니냐. 너무 일단은 뭐 한 80달러 선까지 보는데 일단 100달러 선까지 지금 예측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저 역시도 60달러대에서부터 일단 올해 기록적인 한파라든지 그다음에 뭐 라니나 현상 때문에 올해 한파 자체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특히나 이제 뭐 국방부 인구가 거의 전 세계 이제 80% 이상이 국방부에서 살다 보니까 이 추위에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봤었을 때는 그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제가 일단 노란톡방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저 라이브 방송 참여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을 롤오버를 계속 통한 일단은 선물, 그렇죠? 선물 투자 방식이 있고, 원유의 직접적인 두 번째 간접적인 투자 방식으로 보셨을 때는 일단은 뭐 ETF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미국 대표 정유 회사에 대한 언급도 드렸습니다. 사실상 그때 이제 제가 언급 드렸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포지션 홀딩 중에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소 지금 30%대 이상 수익률을 계속 가지고 가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 충분히 더 남아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사랑 해가지고 한 번 더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WHO에서 이제 올해 새해 예측 자체가 일단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가능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자체가 좀 약속화된 백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실상 종료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죠. 하지만 이제 전 세계 확진이 좀 너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 사망자가 아직 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WHO 지금 현재 비상대응 팀장이 세계 경제 포럼이 주최한 다보스 어젠다 2022에서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올해 내에 이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일단은 조건 자체가 이제 하나가 붙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일단은 백신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 지금 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후진국 간의 일단 백신 접종률이 일단 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좀 문제를 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좀 지켜봐도 코로나 변이가 이제 발발하는 국가들을 이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최초 이제 알파 변이가 이제 영국에서 발발한 것을 좀 제외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솔직히 당시에 이제 영국은 좀 봉쇄를 안 하고 버티다가 이제 터진 거죠. 아무튼 이제 좀 제외를 하고 일단 델타 변이가 일단 인도에서 발발했죠. 그리고 오미크론은 남아공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나마 이제 남아공이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통계라는 게 이제 잡히는 국가라서 그렇지, 일단은 최초 환자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것도 제가 예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보츠와나에서 이제 발견이 됐었고, 이제, 발원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 아프리카 어디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 보셔도, 일단 백신 보급률과 이제 의료 요건 차이에 따라서 일단 재차 계속적으로 변이가 발생할 수 있고, 경제는 이제 재봉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불평등이 일단 가장 먼저 해소해야 된다라는 WHO의 지적이 옳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WHO의 이제 대응이 이제 좀 그닥 좀 저도 믿었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맞는 말을 한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좀 행동으로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측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좀 다음은 미국 올해 임금 상승률이 3.4% 상승 예상할 것으로 이제 예측하는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도 일단 올해 초 세계은행이 발표했던 4.5%보다는 지금 현재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기업들의 구인난, 자꾸 구인난 해가지고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가 보다, 넘쳐 흘러나는 것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구인난 같은 경우는 좀 고급 인력에 대한 구인난이라고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적당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좀 능력 있는 인재들 좀 영입하는데 각 기업들이 좀 노력하고 있고, 뭐 이에 따라서 임금 인상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은 영국에서 가상화폐 광고를 단속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이 부분이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랑 좀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 뭐 무조건 수익난다, 그렇죠? 우리 코인 수익 좋다 이런 내용들을 좀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과대 광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무조건 100% 수익 뭐 이러한 거는 뭐 거짓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장 광고를 지금 영국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이거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일단은 내용 자체가 조금 일단은 오늘 이슈랑 내용 그리고 좀 차트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 또 어제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증시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늘자 당연히 국내 증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방송 안에서는 미증시 흐름 자체가 어제자 어땠고 어떤 게 주요 이슈인지 한번 체크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음은 일단 지난밤 발표가 있었던 미국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금융주들이 일단 실적 발표가 이어졌었는데요. 대다수 기업들이 이제 좀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해준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하회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뭐 공급 인력에 대한 임금 인상 그리고 이제 즉 화이트 칼라 직종에 대한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지출이 매출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뭐 지금 현재 시그니처 뱅크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간단히 이제 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기업의 업무 자체는 이제 뭐 은행 기업과 이제 크게 다를 부분은 없는데 일단 뭐 대출, 예금, 뭐 중소기업 자금 대출 그리고 증권화 작업 등 이제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 시그니처 뱅크가
타 은행과 차별점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블록체인 기반 은행 상품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루 USD 스테이블 코인을 시그넷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플랫폼과 통합해서 직접적인 이제 달러 결제가 가능하게 한 은행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좀 말이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코인 관련 이쪽 관련 블록체인 관련으로 일단은 연결된 상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직접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뭐 코인을 바로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좀 광고가 제법 올라오고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죠. 코인을 바로 결제해서 쓴다.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 시그니처 뱅크가 좀 발빠르게 상품화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해당 기업 잠깐 주가 흐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티커는 SBNY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니처 뱅크 SBNY입니다. SBNY. 그래도 어제도 낙폭 자체가 고점 대비 이루어졌던 갭상승이 띄우고 나서 나와줬던 낙폭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쪽 관련 섹터 자체의 낙폭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흐름 자체를 좀 가져줬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해당 기업 자체가 지금 일단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작년, 그쵸? 20년 11월부터 해서 꾸준히 지금 상승 흐름 끝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 흐름 자체는 지금 일단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지금 갱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위에 저항 라인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쵸 중심선 라인대가 지금 제가 가지고 가는 게 21선 라인대예요. 그래서 21선 라인대 자체까지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잠깐의 계속적으로 증시 충격은 있지만 다시금 상승 탄력 받았을 때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종목으로 지금 조금 보여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실 만한 좋은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SBNY입니다. SBNY. 자, 그 다음에 좀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미증시를 이제 좀 한번 잠깐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자 다우부터 보신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5%대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 나스닥 역시 항상 이런 금리나 현재 이슈, 미국채 10년물 이러한 단기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낙폭 자체를 마이너스 2.6%나 지금 보여주면서 굉장히 큰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 구간대에서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던 자리값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 사실상 지금 상승폭으로 본다라고 하면 37,000대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했던 부분이었었고 얼마 전에 이제 뭐 CES 2022까지 이제 좀 맞추면서 1월 달까지는 그리고 실적 발표까지 더불어서 상승 여력 충분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 일주일 약 10거래일 정도 지금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이 밴드 낙폭 자체를 가져주면서 사실상 이제 하방 압력을 굉장히 지금 크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다시금 재반등 타이밍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기존에 이제 낙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서 그런지 일단은 지금 상승 여력 자체는 이번 주 흐름 자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P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똑같죠. 다시금 여기 구간대에서 그렇죠. 1월 7일 구간대에서 다시금 상승 탄력 받으면서 반등 흐름세 보여줬었는데 지금 다시금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이에요. 618 자리값에서 지금 현재 지금 다시금 눌림 자리값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는 지금 맥시멈 눌림 자리값 지금 보셨을 때는 4,480대까지는 추가적인 하락폭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577이죠. 약 지금 100포인트 정도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S&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밴드폭 자체가 사실상 수평이 아니고 지금 언더를 지금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자리 중에 하나인데 이 중심 자리값 잠시만요. 이 색상을 살짝 바꿔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 중심 라인대 이전에 있었던 가장 주요 레벨대를 지금 깨면서 다시금 저점을 좀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것도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로 제가 저희 방송에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야간에 좀 선물 시황이나 이렇게 지금 팍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일단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618 되돌림에서 나와주는 언더 템포죠. 지금 618 자리값에서 지금 가리켜주는 언더 자리값이기 때문에 자, 아직 완벽하게 지금 차트를 그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대 786까지는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낙폭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상까지도 지금 조금 더 그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14,000까지도 깨져줄 수 있는 추세인데 여기는 일단 조금 힘들겠죠. 지금 단기간에 보기에는 조금 힘든 수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14,500대인데 다시금 반등 흐름. 지금 현재 차트에서 조금 맥시멈으로 봤을 때는 100포인트 정도만 지금 추가 하락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상의 하락 같은 경우는 정말 계속적인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월 한 달 좀 전 세계에 좀 충격을 크게 줄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제 뭐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노란톡방에서 다시금 조금 언급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유가에 대한 지금 내용 자체를 지금 좀 가져왔는데 유가도 지금 좀 안 볼 수가 없죠. 자, 크루드 오일 차트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정말 지금 최근의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기간의 상승폭 정고점 라인대까지 지금 뚫어주면서 매수 굉장히 크게 키워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올겨울 한파 아까도 가르쳤던 이제 내용 자체를 지금 계속 이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제가 생각했었던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는 지금 소화시키면서 넘어가는 자리값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가져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단기적인 흐름, 유가 자체 88.66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속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유가 자체가 가격 상승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한 뉴스를 한번 보시죠. 일단 오늘 국제유가가 뭐 7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죠. 브렌트유는 가격은 장중 87달러를 지금 돌파를 해준 모습이었고, 일단 지난 4분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까 얘기했던 100달러 시대가 일단 거의 지금 코앞에 온 듯한 모습이죠. 일단 다만 오늘 유가 상승은 이슈의 영향이 굉장히 더 컸었던 모습인데, 일단 아랍에미리트죠. 아랍에미리트. 오펙 중 가장 친미적인 성향을 보이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아랍에미리트 석유 시설을 이제 예멘 반군이 공격을 하면서 유가가 이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반군들이 일단 석유 시설뿐만 아니라 일단 아부다비 공항까지 좀 공격을 하면서 현재 이제 공급에 이제 좀 차질을 빚게 되었었는데요. 일단 뭐 해당 시설에 이제 석유 공급이 어려워진 만큼에 일단 오펙 회원들이 이제 뭐 지금 증산량 충족에 이제 실패할 경우에는 정말 끔찍하지만 사실상 유가가 지금 100달러 시대에 돌입할 것 아닌가라는 지금 우려가 시장에 좀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 이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2,000원 이상은 계속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올 겨울 일단은 움직임 계속 보시고 지금 일단 증산량 충족 실패 시에 100달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일단은 종목 자체 지금 좀 보신다라고 하면 엑소모빌 쉐브론이죠. 일단은 사실상 조금만 저랑 조금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추천 내용 자체는 이제 있었죠. 종목 자체에서. 정말 오랫동안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엑소모빌 사실상 미국 정유회사 대표 회사고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 시총 1위를 달렸었던 정말 큰 정유회사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같은 모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엑소모빌, 쉐브론 둘 다. 그래서 지금 둘 다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엑소모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73달러. 얘도 지금 60달러 초반대나 이쪽 구간대에서 제가 사실상 추천을 드렸던 구간대가 뭐 9월달, 그쵸. 한 번에 낙폭은 주긴 했지만 그 사이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승 여력 계속 남아있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유가 이제 급등 흐름을 정말 이제 한파라든지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이러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럼 대표적으로 나중에 제가 오전 시간에도 차트 교육에 대한 시간도 한번 가져볼 텐데 현재 구간대 0.5, 0.618까지 되돌림 자리값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가장 적절한 지금 가격대 상승은 72.79. 그래서 사실상 이전 레벨대가 가장 좀 적당한
상승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 고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차트 패턴이 이게 N형 패턴을 이제 가리킬 수 있는 고점 예상 지점이에요. 근데 어제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 시장에 좀 깔려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계속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들어가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조금 홀딩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겨울 계속 지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관점을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쉐브론 같은 경우도 지금 정확하게 이제 눌림이나 템포는 좀 잘 나와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좀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눌림 자리는 없어요. 근데 일단 엑선 모빌과 같은 흐름과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 흐름과 더불어서 같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계속적으로 그냥 지켜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 얘 역시도 일봉상 21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포지션 홀딩이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 그리고 일단은 혹시 보유 중인데 좀 청산 자리값이나 타이밍 같은 거를 이제 조금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참여해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노란 톡 참여 방법 같은 경우는 그쵸,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코드 그리고 이제 샵 3989 유료 문자 칼리 적어주신다고 하면 노란 톡 클릭하시고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같은 경우 제가 조금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조금 빠르게 이어갔는데 자, 다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이제 82조 원에 인수했다는 이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되게 딜이 터졌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많은 투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오히려 이제는 민속 게임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 다들 아시죠? 이제 조금 더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이제 뭐 디아블로, 오버워치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뭐 이름만 들어도 이제 익숙한 게임 콘텐츠들을 이제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 블리자드사인데요. 일단 뭐 최근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내 불평등 및 성차별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직원의 고민 이제 CEO 퇴출 사임 등 이제 뭐 회사의 이제 내부적 난항을 겪었던 블리자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뭐 AI 산업 등 이제 뭐 미래 산업의 가장 혁신으로 이제 좀 진출하는 기업이죠. 사실상 5대 기업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블리자드 이전에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이제 알려졌던 이제 개발사 이제 모장을 이제 인수를 하고 다음에 이제 엘더 스크롤 시리즈로 이제 좀 잘 알려지고 있는 베데스다사를 이제 인수하는 등의 이제 좀 게임 산업의 이제 좀 비중을 이제 좀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수 자체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인수 역사상 이제 가장 큰 규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특히나 이번 인수로 이제 세계 3위 게임 매출 기업으로 다시금 이제는 좀 등극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의 이제 게임 하드웨어인 이제 엑스박스에 이제 저변 확대를 좀 노리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메타버스 영역까지 이제 좀 강제 위치로 이제 올라서게 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뭐 다시 한번 뭐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을 1위를 탈환을 할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관련 종목 주가 흐름 자체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일단 뭐 당연히 대장기업 마이크로소프트 티커는 MSFT 그렇죠? MSFT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어제자 이제 얘 역시도 사실상 이제 길수다 보니까 나스닥 차트 흐름과 너무 똑같이 닮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대장 기업들의 좀 움직임 자체가 좀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0.5까지 이제 좀 되돌림 나왔다 보니까 사실상 정말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제가 좀 판단하는 자리값은 287달러까지 현재 낙폭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 지금 현재 300달러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287, 그렇죠. 280까지 일단은 앞자리 숫자가 280대까지 일단 좀 무너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조금 다시금 좀 돌아오지 않을 좀 저가 매수의 좀 기회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구간에서 좀 매집 타이밍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죠. 어쨌든 이전의 상승폭에 따른 지금 눌림 자리가 굉장히 크게 나와주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좀 장기간 보유로 좀 천천히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종목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좋은 가격대가 왔다. 일단 좀 매집 구간대로는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착해지는 구간대로 오는 자리값이니까 아마 280대까지만 이제 좀 내려온다라고 봐주시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도 일단 좀 한번 체크를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티커는 HVI예요. HVI인데 어제자, 그쵸? 이 인수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보신다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그동안 계속 안 좋았다가 한 번에 주가 자체 25%대나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지금 크게 보여준 자리값이죠. 그렇죠? 일단 눌림자리가 있긴 했었지만 갭을 굉장히 크게 띄워주면서, 그렇죠? 고점 대비 지금 사실상 지금 거의 한 30%대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렇게 지금 인수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좀 가져가고, 그만큼 일단은 기업 자체가 이 메타버스 쪽으로 계속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만큼 82조 원이나 들여서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좋은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일단 좀 이번에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먼저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 월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일단 최근 유가와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속된 말로 이제 좀 미쳐서 날뛰고 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일단 오늘자 예멘 방문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석유 시설 공격에 따른 유가 추가 상승도 있었고요. 일단 향후 유가 흐름 자체 이제 판단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같은 경우는 일단 부동산과 이제 산업재 관련 지표인데요. 12월 건축 승인 건수와 이제 주택 착공 건수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정부에서 이제 건축 승인을 얼마나 내주었는가, 일단 즉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미국 부동산 시장 수요 정도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시장 수요 예측 정도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바라보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민간 회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이제 현황을 다룰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일단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순히 나는 이제 좀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라고 이제 하시기에는 해당 지표가 이제 향후 경제 전망에도 이제 좀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저랑 조금 천천히 공부를 해서 이어져서 이제 좀 가져가시면 이런 부분들 이제 질문해 주시면서 어떻게 좀 바라보는지 내용 설명 노란톡방에서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히나 예측치보다 일단 좀 높은가 아니면 전달보다 일단 수치 높은가 정도만 좀 체크를 하는 습관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지표, 경제 지표 발표 자체가 예상치를 상회하냐 아니면 하회하냐에 따라서 사실상 여기서 일단은 그렇죠. 이제 시장의 충격,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아니면 추세 자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습관만 보시더라도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안목이 좀 넓어지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 현황입니다. 가볍게 원유 선물이나 에너지 관련 종목을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집중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별 3개짜리 2개 지표인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그리고 연인 제조업 활동지수 이 부분인데 일단 연준이 일단 지금 현재 강력하게 긴축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지만 항상 주의 깊게 보는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고용 현황을 계속적으로 완전한 고용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번 신규 취업 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달보다 이제 좀 적게 지금 호조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긴축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겠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지역 기업 경기 전반의 상대적인 수준을 좀 평가하는 지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말이 어려워요. 지금 계속 제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말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은 계속 보는 거다라서 일단 좀 괜찮지만,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내용 자체가 그냥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가셔야 사실상 국내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일단은 여러분들 국내 투자 자체도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렵지만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조업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뭐 지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겠죠.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 필라델피아 지역 자체는 미국 반도체 제조업의 이제 심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제조업 활동 지수도 경제 지표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지금 쉬었다가 2부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2부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실적 발표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지금 일단 1분기 어닝 시즌으로 다시 넘어온 만큼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실적 발표 기업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 먼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입니다. 일단 미국 최대 의료 기관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헬스케어 부분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도 한 1위 기업이죠. 1위 기업인데 일단은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 자체는 해당 산업의 이제 현황을 보는 지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계속적으로 이제 이 대장주들을 좀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엔 갬블입니다. 프록터앤갬블 PG, 티커는 PG고요. 대표적인 일단 뷰티 산업과 소비재 산업의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P&G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익숙한 기업으로는 뭐 SK2 맞죠? SK2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과 이제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일단 소비자 품목의 이제 시장 상황을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발표인 만큼 역시나 이제 좀 유념하면서 시장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실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반도체 제조기기 대장 기업이죠. ASML입니다. ASML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드렸던 종목 중에도 하나인데요. 일단 뭐 지금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어서는 제조 공정이에요. 반도체를 이제 뭐 만드는 여러분들 그거랑은 좀 다르게 제조 공정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독점 기업의 이제 수준으로 이제 시장의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국채 금리 상승이랑 금리 인상 여파를 좀 직격으로 좀 맞으면서 이제 주가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번 주가를 또 여기도 이제 좀 살짝 보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는 ASML입니다. ASML. 자, 티커는 ASML이고요. 그렇죠. 일단은 최근 나스닥 지금 계속 증시 자체가 계속 지금 현재 계속 증시에 충격을 받아주면서 사실상 이전의 상승폭과 좀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하기에는 조금 아직 어설픈 구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전의 상승포 어디를 좀 체크를 해봐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조정 구간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도 지수치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특히나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 라인대를 지금 깨고 넘어왔었던 자리값들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구간대 하락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ASML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금 다시금 매집 타이밍은 조금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매집 타이밍으로 좀 보는 구간은 사실상 3월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3월 이후가 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제 금리 인상 이후서부터 나와주는 그 다음 실적 발표예요. 그래서 그때 타이밍에 한 번 더 좋은 구간 타이밍 얘기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저점 밀리면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체는 이제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은행 기관이자 대표적인 투자 예산인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이제 BS 벤코프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타 항목으로는 일단 뭐 리오프닝 대장주라고 이제 좀 언급드렸었던 유나이티드 항공이랑 그리고 이제 원자재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알루미늄, 그쵸? 알루미늄 원자재 탑픽으로 보고 있는 알코아가 지금 실적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갈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 자체는 조금 얘네가 무슨 기업이야 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셔서 일단 좀 질문 주신다라고 하면 자세한 내용 그리고 뭐 진입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자세히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자, 노란톡방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눌러서 일단은 화면에 되기만 하시면 링크 나오니까 여기 눌러서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샵 3989 유료 문자 칼리 입력하시면 노란톡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부에서 일단은 이 시간에 이제 내용 자체로 지금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주요 산업 박람회 점검을 한번 좀 해볼게요. CS2022랑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일단 CS2022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언급드렸던 시간대가 있었는데 일단은 매주 이 시간에는 제가 일단은 한 주에 있었던 주요 일정을 좀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 자체를 좀 가져갈 거고 일단 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또 이 방송 자체는 생방송이 일단 첫 방송이다 보니까 1월에 있었던 주요 박람회를 좀 한번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두 가지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일단 CS2022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산업 전반에 이제 흐름 자체를 좀 체크할 수 있는 박람회다라고 하면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그리고 의약 부분에 이제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좀 모여가지고 계약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를 받는 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두 개는 이제 자체 흐름 자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일단 CS부터 일단 좀 간단하게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S라는 거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해서 소비자 가전 전시 가장 큰 가전 제품 박람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년 초 1월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규모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람회죠. 가장 큰 박람회고 일단 전자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좀 물론이고 현재 미국, 일본, 이스라엘, 독일, 전 세계 좀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이제 좀参加를 해서 일단 본인들이 이제 좀 기술을 뽐내고 이제 신제품, 신기술 자체를 이제 홍보하는 자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시기적으로 이제 1월에 열리는 만큼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올 한 해 그리고 향후 5년에서 10년에 이제 산업 방향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자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작에 이게 뭔지 알고 사실상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좀 재밌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좀 공부하려고 찾아보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재밌는 것들도 좀 많으니까 한번 검색하셔서 CS2022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올해 먼저 결과 키워드 보시기 전에 21년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여기에 따른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고 여기 이제 관련 종목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관련 일단 나스닥이나 S&P에서
사실상 주목받던 종목 자체가 섹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테마를 같이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올해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따로따로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를 이제 보고 올해가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딱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갈지 여러분들도 파악하시기가 쉽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봐주신다라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키워드로 본다라고 하면 스마트 시티, 그렇죠? 5G 관련, 그리고 인공지능 AI, 그리고 디지털 헬스, 그리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동력, 전기차죠. 전기차,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냥 특이점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장에서 이제 박람회를 열지 못하고 온라인 상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특히나 이제 뭐 메타버스 계속 우리 하반기를 강타를 했었죠. 연동을 해가지고 VR,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뭐 가상 공간에서 개최를 했다라는 점이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었었죠. 일단 키워드로 보자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 자체 네 가지 가져가고 있고, 이 각각에 따른 내용 자체는 일단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G 업체로 봐주시면 이 스마트 시티, IoT, 우리도 광고에서 여러분들 뭐 TV 광고에서 많이 보셨죠? IoT 기술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원격으로 저희 뭐 핸드폰으로, 모바일 폰으로 이제 집에 뭐 가전 기기나 어떤 부분들을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술들이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죠. IoT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보안 방역, 유통, 그리고 이제 노동의 비대면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작년 키워드로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사실상 이 브로드컴,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직접적으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진 않았어요. 참여를 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5G 통진 반도체 대장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해만 보시더라도 1월부터 해서 일단은 12월 30일에 마감까지 이제 봤다라고 하면 51%나 상승을 해줬던 종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스마트 시티를 한다라고 하면 이 5G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관 종목이죠. 얘가 이제 5G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5G 통신 반도체 칩 대장 기업이 이제 올라와줬고, 얘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단순히 이 스마트 시티 키워드 외에도 이제 이 메타버스, 그리고 모든 내용 자체가 이 5G를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탄력을 크게 받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였던 AI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디어앤 컴퍼니를 가져왔습니다. 농업용 장비 업체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AI 자체가 사실상 이 농업 장비 업체인데 왜 가져왔냐? 얘네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크게 하죠. 중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농업 수준이 아니죠. 거의 뭐 정말 뭐 땅 크기 자체가 어디 한 뭐 돌을 뭐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용 장비 업체도 사실상 기술이 굉장히 크게 받쳐져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지금 기술력 자체가 5년에서 7년 정도가 지금 현재 앞당겨져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특히나 이 AI 기술, 비대면을 통한 이제 원격 작업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도 1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26.15% 상승을 보여줬고, 최대 47.28%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 자체가 작년에 키워드를 가지고 간 대장 기업들에 대한 지금 종목 분석이에요. 자, 다음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좀 빠르게 볼게요. 빠르게 좀 체크를 하고, 자, 일단은 CES에서 일단 나와준 거는 무조건 오른다라는 건 없겠죠. 일단은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제 텔라백 헬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54%나 하락해준 모습이에요. 작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움직임 자체가 199달러, 약 200달러에서 91달러까지 이제 하락해준 모습인데, 사실상 이 CS2022 자체에서 처음에 발표 이후서부터는 2월까지 흐름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뒤로는 계속 상승 탄력을 못 가져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지금 사실상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이슈로만 좀 가져갔던 이 비대면 내용이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 의료 서비스 기업.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좀 외면받는 부분이고 지속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언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전기차, 지금 자율주행으로 지금 볼 수 있는 테슬라. 당연히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테슬라는 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작년 한 해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1월부터 해서 46%나 상승 보여줬었고 최대 상승인 72%, 거의 73%까지 가져갔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한 3분, 5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자, CES 2022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똑같이 스마트 모빌리티, 그쵸? 전기차 자율주행이 있고요. 이번에 좀 추가된 내용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 대한 내용 자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메타버스 이 네 가지가 올해 자체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키워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은 다 마무리는 못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는 노란톡방에서 다시금 좀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19년도서부터 이제 계속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19년도에 이제 수상 제품 수를 한번 계속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16개였다가 20년에 46개, 77개 올해. 그래서 1위를 2위 하다가 지금 전체 수상 제품, 혁신상 수상 제품이 지금 14등에서 지금 순위 2등, 1등, 1등, 섹터별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올해도 1등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올해 최고 혁신상 수상 제품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타 방송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좀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 여기 방송은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방송 오전은 이렇게 1시간 생방하는 건 처음이니까 박스 내에서도 이제 언급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벗 레버레토리에서 이제 회사에서 만들었던 일단은 올해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당뇨병 환자분들의 이제 가장 최고는 사실상 계속 실시간 지금 현재 혈당량 체크잖아요. 근데 사실상 계속 체열기기 이 부분 자체도 병원에 가지 않고 내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동안에 일단 좀 좋았던 기술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훨씬 더 이제 발전해서 여기서 읽어보시면 작은 바늘과 이제 센서가 있는 패치를 팔에 부착만 하면 케어 없이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어플과 연동이 돼가지고 알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 동안 지속되는 센서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따로 계속적으로 이제 체열이 없어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상 당뇨병 환자한테는 계속 혁신이다. 정말 좋은 혁신이다라고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술이다라고 저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혁신상을 수상한 만큼, 사실상 계속적으로 이 부분 자체는 좀 큰 금액대 없이 그리고 14일 동안이다라고 해도 뭐 계속적으로 이제 좀 좋은 가격에 사실상 일상화 됐으면 좀 좋은 기술이었다라고 지금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스마트 모빌리티인데 지금 뭐 마그나나 뭐 여러분들 LG에 대해서 이제 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잘 이어가지 못했네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노란책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생방송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